5천 대회 2위 힘힘 트레이더님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요. 7주간 수익금이 9,400만 원입니다. 5천만 원을 이제 9,400만 원을 만드신 거거든요. 근데 제가 힘힘님 매매를 대회 이제 결승전 때 중간중간 봤는데 잘하십니다. 예. 그래서 꼭 오늘 어떤 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바로 시상식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드렸는데, 이제 얼굴은 좀 가리고 이제 인터뷰를 하신다고 하셔서 얼굴은 가리고 인터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, 힘님님. 예, 안녕하세요. 네. 굉장히 이미지가 어떤 약간 우리 손석희 앵커나 약간 이런 유능한, 감사합니다. 굉장히 스마트한 이미지세요. 아닙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이번에 2위를 좀 하셨어요. 네네. 수상 소감만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. 네, 우선 신경 안 쓰고 얼떨결에 우선 수상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. 네네네. 또 이렇게 수익도 냈는데 또 이렇게 덩달아서 상금도 받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네, 너무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고수세요. 아닙니다. 네. 어떤 트레이더신가요? 뭐 스윙, 스캘퍼, 뭐 다양한 트레이딩을 하시잖아요. 네, 우선 저는 장기 스윙은 안 하고요. 장기 스윙은 안 하시고. 네, 우선 단기 스윙 위주로 보통 포트를 짜고 있고요. 네. 네, 거래대금 들어오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테마 부분에 따라갈 수 있다면 거래대금 몰리는 거에서 보통 따라가는 단기 스윙으로 보통 합니다. 단기 스윙이라고 하면 기간이 한 어느 정도일까요? 길면은 한 달까지 보고요. 그런 뭐 테마가 뭐 모멘텀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면 보통 한 달 정도 보고, 뭐 그 전에 좀 수익이 생각보다 빨리 나왔다 하면은 좀 빨리 나오고, 뭐 하루면 끝날 수도 있고 이틀면 끝날 수도 있고. 어떤 큰 대중은 없지만 어느 정도 기간은 정해져 있으시지만 맞습니다.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이 바로 났다라고 판단하는데, 맞습니다. 근데 항상 그게 어려워요. 맞습니다. 내가 이 재료나 테마가 좋아서 스윙을 하려고 샀는데 네, 맞습니다. 수익이 안 나면 일단 손절이겠지만 맞습니다. 수익이 났을 때 언제 팔아야 되냐 대체. 맞습니다. 그래서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분할 익절을 합니다. 보통 분할 매도를 하고요. 어느 정도 매도. 수익이 올라왔을 때 뭐 한 예선 10% 20% 올라왔다. 저는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뭐 잃어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좀 편안하게 매매를 하고, 더 가면은 더 좋고 안 돼도 다시 내려가면 먹은 게 있으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하고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럼 수익이 났을 때 일단은 반은 팔아라? 맞습니다. 그 정도 팔면은 네. 딱 좋은 것 같습니다. 한 제가 봤을 때 두세 번 나눠서 파시더라고요. 맞습니다. 네. 네. 그러면 이제 보통 한 번 팔 때는 한 50% 정도 덜어내시나요? 금액 따라 더 다른데요. 금액이 좀 크게 들어갔을 경우는 보통 50% 정도 좀 들어가고, 금액이 좀 작게 들어간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뭐 20%, 30% 정도만 조절하고 그냥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럼 보통 종목 한 번 들어가실 때 얼마 정도 들어가세요? 이 초단타 같은 경우는 정말 뭐 한 1,000, 2,000, 3,000 정도로 보통 하고 있고, 길게 좀 한 달 이상 좀 본다, 어느 정도 자신감 있다 생각하면은 또 좀 많이 들어가고 한 있습니다. 4, 5천 정도까지도? 맞습니다. 그러면 들어가실 때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죠? 분할 매수 들어가고, 초단타 같은 경우는 보통 분할 매수는 잘 안 합니다. 바로 승부를 봐야 되기 맞습니다. 때문에. 왜냐면 수급 몰리는 대로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. 그런 궁금증이 생겨요. 자, 내가 바로 승부를 봐야 돼. 내일이나 네. 이틀 안에. 네. 그럼 이때 딱 눌러야 된다. 네. 기준이 있으신가요? 매물대가 별로 없는 돌파 매매를 좀 많이 하고 있고, 단타 같은 경우는 네. 좀 가는 놈이 더 잘 간다 라는 거를 많이 봤기 때문에,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큰 기준은 없는 것 같습니다. 돌파할 때 네. 그럴 수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스윙이니까 하루 넘겨야 돼요. 네. 뭐 장중에 돌파 매매를 하면 잠깐 뚫고 가는 걸 이제 맞습니다. 수익을 맞습니다. 내는 거겠지만, 맞습니다. 다음 날도 이게 또 갈 거라는 사실 확신은 없잖아요. 맞습니다. 그럼 이제 뚫을 것 같을 때, 네. 혹은 이제 뚫었을 때 네. 사는 건지, 네. 뚫을 것 같을 때 사는 건지, 이런 디테일함도 좀 궁금하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는 뚫을 것 같을 때, 뚫을 것 보통, 같을 때. 네. 그러니까 뚫기 전에 보통 뚫을 것 같을 때,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전고점이랑 네.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자리랑 큰 차이가 안 났을 때 보통 그 자리에서 들어가서 돌파하면은 나오고, 돌파 못하더라도 뭐 이평선 살아있으면 보통 버티기도 하고. 이평선이 살아있다는 건 혹시 어떤 기준에 이평선이 살아있어야 되나요? 그럼 추세 살아있다? 거래량이랑 거래대금이랑 추세가 딱 봐도 끊어지지 않았다? 근데 그게 좀 애매해요, 항상. 그렇죠. 어떤 게 대체 살아있는 거냐. 어떤 네. 분은 5분봉을 보시고, 네. 어떤 분은 뭐 1봉을 보시고, 네. 이제 이평선 기준들이 다 다르시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어떤 이평 기준으로 보시나요? 무조건 일봉 먼저 보고요. 1봉상의 이동평균선. 네, 맞습니다. 네. 일봉상 이동평균 보고, 그다음에 보통 15분봉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. 뭐 1분봉, 3분봉, 5분봉은 잘 안 보고요. 오히려 안 보세요? 네, 오히려 위에 눈높이로 때문에 제가 계속 흔들려서 손절도 좀 할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15분봉 쪽으로는 추세가 좀 간다 싶으면은 계속
뭐 믿고 따라가는 편입니다. 15분봉. 네. 그럼 15분봉 안에서의 이평선은 그냥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평선인가요? 맞습니다. 그냥 일반적으로 제공하는. 거기서 제일 신뢰하는 이평선 하나만 꼽아보란다면 추세를 유지하는 기준에서 한 11선? 11선 네, 정도? 그 정도 같습니다. 네, 보통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. 보통 그냥 그렇게 경험으로 그냥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제 힘님께서 종목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세요? 보통 이제 뉴스 좀 많이 보고요. 이 재료가 좀 뭐 크게 갈 재료 같다라고 네. 판단이 되면은 그 안에서 이제 보통 대장주나 부대장주로 찾아서 보통 그렇게 따라갑니다. 대장주나 부대장주. 대장주도 하시는 거네요? 요새는 대장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주도주의 대장주를 예전에는 네. 보통 이제 뭐 소형주나 이제 시드가 이제 더 없었을 때는 뭐 항상 급등주 따라간다고 소형주나 이런 거 많이 봤는데 최근에는 좀 더 안정화하려고 좀 대장주, 부대장주 그렇게 그럼 따라가고 있습니다. 여기서 대장이라는 기준은 그럼 대형주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? 맞습니다. 대형주 위주로만 네. 거래를 이제 하신다. 대형주라고 표현도 하지만 거래대금, 거래대금이 제일 많은 거래대금이 주도주. 우선은 네 맞습니다. 시장에서 판단했을 때 이게 대장주다라고 하는 뭐 최근으로 치면 뭐 하나 해운 그룹주가- 에어로스페이스나 네. 뭐 이런 방산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명확하게 보일 때만 맞습니다. 거래를 하시는 거네요. 맞습니다. 거의 맨날 거래를 하시나요? 보통 오전에 많이 이제 거래를 하고요. 음. 그다음에 점심 때쯤 좀 쉬고 오후에 이제 장 마감하기 전에 좀 종배할 거나 아니면 뭐 그 다음날 볼 거 사고 싶었던 거 이렇게 보고 사고 있습니다. 직장인이시란 말이에요. 맞습니다. 네. 좀 직장에서 이렇게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. 직장에서 주식 트레이딩을 하는 노하우. 사실 제가 이제 유연 근무를 좀 하고 있어가지고 유연 근무를 출근이 좀 제가 10시 이후입니다. 그래서 네. 보통 9시에서 10시 사이가 이제 아무래도 거래대금이 제일 가장 빠르고 단타치 스캐핑하기 제일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를 가장 보고 있고요.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급등주를 따라가는 거는 좀 많이 승률상 많이 안 좋아서 그 이후에는 매매를 좀 자제하는 편이고 네, 그래서 웬만하면 직장 생활에 피해 안 갈 수 있게 10시 이후에는 좀 매매를 자제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너무 아침에 사면 다음 네. 날까지 보유해야 되는데 네, 중간에 떨어지는 경우도 많잖아요. 맞습니다. 그럼 어떻게 해요, 그럴 때는? 뭐 어느 정도 손절가를 우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그게 무너지지 않았으면은 그냥 뭐 특별한 이슈 있지 않은 이상 그냥 그대로 진행합니다. 그러면 손절 기준이 좀 궁금한데요. 명확한 손절 기준이 있으세요? 명확한 손절 기준은 사실 지금 요새는 없습니다. 왜냐하면 하도 장애 급등락이 네네. 최근 시장이 너무 눈높이가 급등락이 너무 커서 사실 따로 뭐 손절선은 최근에 지나지 않고요. 네. 어느 정도 했을 때 이거는 세력이 이탈됐다,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래대금이 많이 이탈됐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 그냥 과감하게 손절하고 나오는 편입니다. 아예 그냥 깨졌다 이건. 네, 맞습니다. 재료도 추세도. 네, 그럼 손실이 클 때도 있겠네요. 맞습니다. 손실도 그럼 손절도 분할 매도? 아니 손절은 웬만하면 한 방에 그냥 하는 한 방에 편입니다. 딱. 네, 맞습니다. 알겠습니다. 투자팀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아닙니다. 혹시 투자 좌우명 있으십니까? 최근에는 좀 많이 투자했을 때 급등주 따라가는 게 사실 여유가 없고 그랬을 때 하는데 최근에는 좀 투자 마인드가 여유 갖고 천천히 하자. 지금 천천히 당장 하자. 수익 안 나더라도 천천히 하자. 그런 마인드가 중요한가 봐요. 네, 아무래도 여유가 있으면은 모든 투자가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. 여유를 네. 가지고 내가 지금 이 종목 못 사서 당장 수익 안 나더라도 네, 기회는 맞습니다. 오니까 편하게 맞습니다. 그냥 나한테 기회 주는 종목을 하자. 약간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것 맞습니다. 같아요. 맞습니다. 알겠습니다.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? 우선 뭐 이 자리 정말 오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내년에도 또 왔으면 좋겠고요. 모든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좀 여유롭게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수상 너무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